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의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금요일 저녁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해외 선물의 장으로 함께 빠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세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안내 도와드릴게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9명의 마스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외 선물 전략과 신호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신세계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유튜브 채팅방으로도 가능한데요. 먼저 전화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문자 보내실 때는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저희가 또 문자 내용에 맞는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로 시청하지 못하시는 분들 바깥에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방송 시청하고 계시잖아요. 실시간 채팅도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채팅장을 통해서도 궁금한 점 바로바로 또 대화 남겨주시면요. 양방향 소통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신세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마스터와 함께 하게 될까요? 또 그 마스터와 함께 해설을 도와주실 해설위원님을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금요일 밤에, 항상 뵙게 될 것 같아요. 송준식 해설위원님 나오셨어요.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송준식 해설입니다. 파생 상품, 해외 선물뿐 아니라 파생 상품 시장의 꽃이죠. 변동성. 변동성이 바캉스 시즌과 함께 8월 지난주부터 좀 돌아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수익을 저희가 낼 수 있는 포인트들 지금 마스터님과 함께 짚으면서 한번 오늘도 시장 해설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노타이로 오셨잖아요. 뭔가 월가의 그런 되게 인텔리한 트레이더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더 추워지기 전에 노타이로 한번 방송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요? 네, 오늘 한번 사회가 목을 메고 있는 게 너무 불편했었어요. 오늘 청년 이미지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윤희라 캐스터 오늘 나왔어요.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윤희라 캐스터입니다. 벌써 금요일이 다가왔는데요. 오늘 그렇게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좋은 수익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윤희라 캐스터는 청포도가 생각나는 의상을 함께 하셨습니다. 상큼하죠. 상큼함을 맡고 있습니다. 옆에서 자꾸 마스터님이 목소리가 나오는데, 자, 먼저 영상을 통해서 오늘 함께 하실 마스터를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2017년 여름 해외 선물 투자자들을 위한 빅데이터 트레이딩 솔루션 프로그램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파생 야신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아니, 옆에서 자꾸 혼잣말을 하셔가지고, 오늘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2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별로 할 말은 없는데요. 하여튼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도 좋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헤어스타일이 또 남다르시네요. 네, 저기, 네. 누구죠? 네. 헤어 디자이너 해주시는 분이. 네. 오늘은 내려주셨어요. 아, 저번에는 깐 파생야신, 오늘은 안 깐 파생야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스터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머리를 깠다 그 말이었어요. 네. 네,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파생야신 마스터와 함께 2시간 동안 금요일 밤 해외 선물에 대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새로 폼이 바뀌고 처음 나오셨잖아요. 네. 네네. 이슈를 저희가 4가지를 오늘 좀 확인을 하면서 업앤다운을 할 텐데, 앞에, 네, 그 부분을 좀 들어주시면 됩니다. 상당히 부담스럽네, 이거. 왜 부담스러워요? 틀리면 창피하잖아요. 아니죠. 이게 시장의 방향성은 누구도 점쳐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요, 잘 맞출 수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맞추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맞추기보다는 이런 방향성을 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또 이해하기 쉽고, 네, 좋은 설명을 해주신다는 의미로 알아듣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슈, 퓨처스 이슈 토크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유로 FX예요. 단기 추세 횡보세 근접, 이후 방향은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이슈고요. 다음 종목도 확인합니다. 자, 크루드 오일인데요. 지난달 산유국 원유 생산량 증가 소식에 하락 마감했는데, 자, 오늘 좀 빠지고 있는데요. 이후 흐름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자, 다음 종목입니다. 골드입니다. 한반도 리스크 상승으로 추가 상승폭이 확대됐는데, 자, 어제도 탄력적이었는데요. 오늘의 그 탄력성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죠. 자, 다음 종목은요. 옌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급등세가 계속해서 연일 유지가 되고 있는데, 자, 오늘장 역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퓨처스 이슈 토크 오늘도 4가지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유로 FX와 크루드 오일, 골드, 옌.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는 만큼 또 종목도 그 시장에 맞게 좀 집중이 되는 것 같은데, 자, 먼저 유로 FX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유로 FX 오늘장의 흐름을 보면은 강보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1.18310달러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상승세가 소폭이나마 좀 조정이 됐는데, 자, 오늘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4명의 의견은 어떻게 될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시면 되거든요. 네, 업이냐 다운이냐를 결정하시고 네, 앞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지금 가격 기준? 네, 지금 가격 기준에서 오늘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말씀하셔도 되고 좀 장기적인 추세로도 의견을 말씀하고 싶으시면은 그거에 따라서 업앤다운을 결정하시면 돼요. 네. 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오늘 준비 되신 걸로 알고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 FX 업앤다운 하나, 둘, 셋. 자, 지금 오늘의 주인공 마스터님을 제외한 저를 포함해서 3명이 업이고요. 마스터님은 혼자 다운을 눌러주셨습니다. 네, 들어주셨어요. 오마이갓을 외쳤는데 왜 오마이갓일까요? 네, 3대1이니까요. 이거는 지금 저희 4명 뿐이니까요. 네. 제가 이길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면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의견에서 다운을 들어주셨나요? 사실 지금 유로 같은 경우는요, 지금 시점에서의 업앤다운이라기보다는 지금 달러 인덱스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녀석이 요즘에 재밌어요. 켰다가 눌렀다가. 하지만 달러 인덱스 자체가 92라인을 깨지 않는다면 유로도 더 이상 정고점을 돌파하고 가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일단 지금 현재 18300 내외면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해서 지금 일단 다운을 들었어요. 네. 네. 더 필요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외신들 뉴스는 오늘 또 어떤 뉴스 나왔는지 궁금해요. 캐스터님, 네. 외신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보통 분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설명 덧붙여서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장에서는 업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사실 지난달에 한 달 만에 최저치를 어제 기록을 했습니다. 1.1764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오늘 아무래도 좀 기술적 반등을 해서 1.18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1.18대를 뚫은 모습인데 이거보다 뭐 큰 폭으로 다시 상승을 하긴 조금 어려울 너무 흥분했나 봐요. 것으로 네. 네, 판단이 되고 있지만, 네네.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지만, 오늘장에서는, 네, 아무래도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보냈네요. 네네. 일단 그런 외신 쪽의 의견과 오늘의 상승세가 뭐 쉽게 눌리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뉴스가 함께 의견을 전달하신 거죠. 자, 유로 FX 이렇게 알아봤고요. 송준식 해설위원님도 업을 누르셨잖아요. 네, 저는 9시 30분에 지금 오늘 물가지표,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 중에 하나죠. 그래서 대북 리스크 제외하고,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다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뭐 임금 상승률도 하회를 했고, 핵심 소비자는 0.2% 상승 예상에 0.1%, 소비자 물가는 1.8, 뭐 그렇게 뭐 크진 않으나 완만하게 그래도 물가는 어느 정도 하반기 들어서 상저하고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의 경제는 어느 정도 올라와 줘야 된다라는 게 사실 시장의 지금 지론인데, 그렇게 못 쫓아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은 양적 완화, 그러니까 그 자산 축소는 힘들 수도 있다. 금리 인상, 12월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좀 더 낮아질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순간적으로 92.80, 뭐 90 라인을 찍었는데, 여기가 아까 마스터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도 달러는 통곡의 벽이에요. 92대는 쉽게 뚫고 내려갈 수 없는 구간이라 지금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뭐 유로도 순간적으로 좀 튀긴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여튼 저는 달러 약세로 인한 예, 유로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오늘 하루는 단기적으로. 그래서 업을 들게 됐습니다. 네, 저도 좀 송준식 해설위원님의 의견에 한 표 더 붙이면서 좀 같은 맥락에 저도 상승을 그렇게 좀 점쳤었는데, 어제장까지는 좀 눌렸다, 잠깐 쉬었다라는 그런 관점도 있었고요. 또 오늘의 이 상승세는 오늘 양봉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이 상승세는 뭐 앞에서 물가지표와 그리고 이 유로 강세는 오늘 꺾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도 빅 트렌드는 수요일 말씀드린 대로 박스권의 상단이다라고 보는데, 단기 추세라고 여기서 언급을 해주셔갖고, 예, 1번 질문에. 그래서, 예, 저는 매수를 들게 됐네요. 그리고 방금 전에 뉴스 하나가 사실 왔는데, 그 달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그 US 줄라이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가 발표가 있었는데, 달러가 크게 떨어지면서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이, 뭐 유로존이 이렇게 좋은 지표를, 성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렇지만, 지금 마스터님은 또 마스터님의 차트 분석을 통해서 다운에 대한 의견을 해주셨잖아요. 데이 트레이딩 관점과 좀 장기적인 관점, 이렇게 좀 나눠서 볼 때는 또 어떤가요? 지금 데이로 봤을 때는요, 오늘이 또 금요일이고요. 금요일은 주로 이제 변동성보다는 좀 박스권에서의 움직임이 강한데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지금 18500 정도에서가 오늘의 상단에 끝이 아닐까 싶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는 매도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일봉상도 사실은 아래로 지금 꺾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얘가 상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의 이슈가 나오거나 또 달러 인덱스에 한 번쯤에 급락이 나와준다면 긴 장대 양봉을 만들 수 있겠으나 오늘은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미국 지표들도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예상치하고 조금 나쁘게 나왔다고 치지만 그에 대한 변동성이 크게 나오질 않고 있다는 점이 오늘은 단기적으로 상단 부분에서는 매도 전략이 유효해 보이고요. 그리고 하단에서의 매수 전략은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또 지금 실시간에 2시간 안의 흐름을 보면서도 또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뭐 큰 뷰 안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정보 모두 지금 현재 매매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로 FX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이슈 바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크루드 오일 지금 지난달 산유국 원유 생산량 증가 소식에 하락 마감했다라는 그런 뉴스인데 자 오늘장에 다시 놀렸어요. 48달러로 네, 주저앉았는데 어제장에는 우리 이 시간에 유니캐스터 50달러를 또 찍은 그런 부분도 함께 봤잖아요. 네, 그렇죠. 자 어제 뭐 긴 음봉이 보여지면서 48점 현재 2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의 흐름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죠. 자 지금 네 분 다 드셨죠? 네. 자 팻말을 들어주시고요. 아 크루드 오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좀 시간 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단기와 아니 뭐 말씀하고 싶은 뷰에 대해서 업앤다운 들어주시면 돼요. 네. 네. 그렇죠. 네, 준비되셨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 가운데도 됩니다. 관망이잖아요. 네. 관망이 아니고요. 네네. 반반 의견. 그쵸. 아래에서의 매수와 위에서의 매도를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네. 다시 할게요. 저 안 들었습니다. 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저와 유니캐스터 업을 들었고요. 자, 그리고 송주식 해설위원님은 다운, 그리고, 저희 마스터님은, 네, 반반입니다. 네, 내려주셔도 돼요. 자, 지금 유니캐스터, 워낙 원유에 대해서는 재고에 대한 부분도 팩트이기 때문에 뉴스 먼저 확인을 하죠. 네. 네, 어제장에서 사실 가장 크게 좀 영향을 받았던 거는 그 오펙에서 7월 관련된 오일 생산량이 증가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크게 영향을 받아서 이게 가격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뉴스라고 하더라도 보통 47.25에서 찍고 다시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서 업을 들었습니다. 네네. 업을 들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송준 해설위원님도 들을까요? 네. 사실 좀 펀더멘탈부터 얘기를 해보자면은 오펙 지금 산유량이 지금 올해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7월 달에. 네. 리비아, 나이지리아, 사우디가 증산을 했는데 이게 1월부터 자기들끼리 합의를 해놓고 전혀 안 지키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감산 이행률이 다 원래 130%, 120% 이렇게 하다가, 리비아 같은 경우는 지금 78%? 사우디도 지금 100%를 하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100% 선으로 내가 약속한 선은 계속 지켜줄게라고 해서 서로 이제 합의를 한 건데, 예, 점차 이제 쉽게 얘기해서 전이 부족한 거죠. 예,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라의 지금 선택 어쩔 수 없는 좀 GDP 이쪽 국가 자산이 너무 지금 줄어들다 보니까 여기서 최대치가 지금 기록이 되고 있고, 기술적으로 그냥 패턴을 봤을 때 50불을 찍고 48불까지 갔는데 200틱이 빠졌어요. 네. 여기서 과연 빠질 것인가? 예, 여기서 더 뺄 것인가? 오늘까지는 더 뺍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크루드 오일을 거래를 저도 직접 했었고, 그리고 거래하는 이제 증권사에 이제 그런 걸 이제 모니터할 수 있는 패턴을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그 시카고 거래소에 딜러들이 트레이더들이 처음에 개장을 하고 들어갈 때 뭐냐면은 이런 키트 표를 받아요. 라지 스펙이라고 그러니까 대규모 거래를 투기 거래를 하는 사람들의 평균 단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소규모로 들어온 그 투자자들의 이제 평균 단가가 얼마인지를 들고 들어가는데 그 평균 단가 위로 쉽게 주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00틱 가까이 빼면 이제 반등이 나올 법도 한데라고 하지만 저는 다음 주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47점 아까 윤희락 캐스터께서 얘기했던 47.50 라인 정도까지는 좁은 폭이지만 예, 한 50틱 정도 더 한번 또 밀어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마스터님의 의견이 가장 궁금해요. 네, 어떤 의미에서 또 이렇게 들어주셨는지 설명 도와주시죠. 네. 지금 오일 같은 경우는요. 일봉상 보면 사실 윗라인이 꺾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의 우리가 이렇게 업앤다운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하단은 윤희락 캐스트 말씀하신 자리 그쪽에서는 단기적인 지지 자리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일봉상은 꺾여 있고 분봉으로 보자면 단기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여져요. 해서 지금 1차적으로
48.70 라인을 돌파를 한다면 48.90대까지는 충분한 반등이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매도도 지금 현재 라인에서의 매도보다는 48.90에서 49.10 사이에 단기적인 매도가 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네네. 거기에서는 매도를 한다면 충분한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만약에 얘가 48.70 라인을 돌파를 못하는 모습이라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 봉상은 단기 반등이 가능한데 지금 그 저항대를 뚫어야 가능하고요. 아직 지지대도 하단이 깨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중립을 든 거예요. 그래서 윗라인에서의 매도와 아랫라인에서의 매수 시점은 아직 한 100틱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반등 시 매도가 더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러 가지 뭐 감산이든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은 지금 우리 송혜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매일매일이 지금 이게 하나의 합심이 안 돼요. 각자 지금 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근간의 5일 같은 경우는 상승과 하락을 점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어떤 혼조 구간을 저는 계속 예상을 했었고, 얼마 전에도 저는 50.50 혹은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51불이 한계선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네.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해서 저는 오늘 중립을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마스터님 흐름 가격대가 너무 같은 흐름에서 이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좀 단지 그래서 기술적으로만 접근을 했었어요. 그냥 일봉상으로만. 잘하셨어요. 네, 그러나요? 맞아요. 정말요? 칭찬 들은 거죠, 마스터님한테. 네, 그래서 오늘 저가를 찍은 느낌이어가지고 위쪽으로 여력이 살짝 남아있지 않을까. 네. 위로는 네. 아까 말씀드린 자리 48.70과 48.90 정도까지가 한계선이 아닐까 네. 싶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 상황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 통해서 크루드 오일도 살펴봤는데요.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간 원유 재고 발표 이후에도 이번 주는 그런 큰 변동성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루드 오일 같은 게 어제 이제 주간 재고 발표가 나오면서 네. 사실 저는 위아래로 흔들 거라는 예상은 했는데요. 네네. 사실 지금 재고가 줄고 늘고의 의미가 크게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만큼 오일 시장은 굉장히 혼돈스럽다. 해서 사실은 오일의 접근보다는 저는 주로 다른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외에는 사실 예상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얘는. 그래서 별 재미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근간에 오일 매매는 잘 안 해요, 제가. 그게 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차트만 놓고 보자면 지금 말씀드린 그 전략, 네. 그걸 드리고 싶어요. 예, 역시 시장에 이렇게 트렌드를 끌고 가는 상품들을 거래를 네. 좀 잘 하시는 분들은 그걸 또 읽으실 수 있는 거죠. 예, 사실 50불에서 48불을 간다. 이게 추세가 한 번에 뻗어서 상당히 차트상 흐름 봤을 땐 보긴 좋은데 이거를 거래를 해서 실제로 내가 매도로 진입을 해서 200틱에 한 7, 80%를 이익 실현하기는 쉽지가 않은 맞죠. 사실 구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걸 보고 S&P나 아니면 유로나 아니면 뭐 옌이나 뭐 이쪽으로 이제 지금 한참 이번 달 이슈가 되고 있는 상품 쪽으로 집중을 하는 게 아무래도 더 조금 예상을 하고 확률 게임이잖아요, 결국. 그렇죠. 확률상 더 높은 좀 가능성 있는 베팅이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벌써 두 가지 이슈를 또 점검을 하는 동안에 시간이 벌써 30분이 넘었는데요. 자, 오늘의 증시 개장합니다. 네, 자, 개장벨을 울렸어요. 네. 네, 무슨 벨이요? 수업 시작될. 수업 시작벨. 뭐,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라는 그런 수업 벨이기도 하겠네요. 골든벨. 네네, 그렇죠. 네, 오프닝 벨이 울렸는데요.
자,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은요, 48.24달러, 26달러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골드는 계속해서 상승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1288달러. S&P 500, 오늘은 또 빨간불이 나왔네요. 네, 2439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나스닥은 5797.50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도 상승세를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1.18, 4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현재 시세를 살펴봤습니다. 자, 골드와 옌에 대한 부분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잠시 후에 이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장이 됐기 때문에 뭐 몇 가지 종목에 대해서 분위기 좀 한번 살펴볼까요, 마스터님? 해볼까요? 네네. 마스터님 지금 시장 오프닝 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미국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요, 다우를 우선 대표적으로 보자면, 다우가 이제 일봉상 꺾여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을 저는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21,750선까지는 하락이 나와야 거기에서의 지지 확인을 꼭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기서의 지금 현재의 반등은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 이후에 지지 확인을 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이고요. 나스닥이 다우에 앞서서 먼저 좀 꺾인 모습이 보여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이미 지난 어제죠, 어제. 이게 8월 10일. 네. 이제 어제 일봉상 지금 기준선까지 긴 음봉을 만들어 놨어요. 네. 근데 이 기준선 자체는 물론 강한 지지대이기도 하지만 이 자리는 반등이 살짝 나오더라도 기준선은 이탈을 한 이후에 반등을 모색해 보는 것이 맞다. 해서 나스닥 마찬가지로 반등 시 매도 전략을 잡는 것이 더 유리해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근간에 지금 골드를 보면요. 사실 얘가 이렇게 올라올 일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요? 달러 인덱스 자체가 93라인 이하에서 크게 떨어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골드가 굉장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네. 하지만 그 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주된 이유가 저는 지수 선물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우와 나스닥이 무너지다 보니까 골드가 올라가는 달러 인덱스와 상관없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골드 같은 경우 1300선까지는 일단 상방을 열어두시는 게 유리해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나스닥에 대한 그런 분석을 해주셨어요. 송주식 해설위원이 지금 개장했는데 시장 분위기 어떤지 좀 궁금해요. 저는 약간 지금 의문인 게, 뭐 지수는 그래요. 그 4일 동안 약간 좀 대북 리스크가 너무 이슈화돼서 사실 이렇게 조정이 나온 후에 이제 반등, 장초반 반등이라고 뭐 해석을 할 수 있겠으나, 골드, 엔, 그리고 10년 국채가 지금 물가지표가 좋지 않게 나와서 금리 인상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상황임에도 지금 사실 낙폭을 지금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네. 키우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데 다 중요 라인에 지금 부딪히고 내려가는 거예요. 10년 국채 같은 경우는 금리 수준으로 따지면은 지금 굉장히 잠시만요. 네. 오늘 한 1.8을 찍었는데 2.18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고 골드 역시 1300선을 찍고 내려오고 있고 옌도 그런 같은 흐름인데 네.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장 말미까지 이어질 것인가 과연. 오늘 금요일이에요. 주말 사이에 어떤 지역적인 이슈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트레이더들은 그걸 분명히 염두를 해둡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 막판에는 오늘 새벽에는 다시 조금 안전자산 선호와 지수 눌림이 조금 있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안전자산 선호와 지수에 대해서의 눌림을 오늘 하루 마무리까지 그런 긴 좀 전망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미국 시장 개장과 함께 지금 현재 분위기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앞에서 말씀 바로 해드렸는데 골드가 나왔어요. 골드는 한반도 리스크 상승으로 추가 상승폭이 확대될 것이냐에 대한 그 부분을 좀 나눠보고 싶어요. 오늘도 몇 거래일째 지금 상승을 하잖아요. 4거래일째. 오늘도 만약에 양봉으로 끝난다면은. 네, 지금 그렇죠. 유로가 너무 많이 떨어져요, 지금. 유로가요? 네네. 나중에 다시 오를 수도 있는 거니까. 많이 떨어졌잖아요. 유로.
유로니까 매도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유로에 대해서 다운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네, 3대 1을 해도 제가 이길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 자신이 또 언급한 그 의견에 대해서는 잘 지켜보게 되죠. 맞아요. 그렇죠. 네 유로 FX 뭐 처음 시작보다는 상승폭을 좀 줄여가면서 하락적으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 마스터님께서 함께 중계를 도와드렸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네 이후도 계속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골드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도 0.34%의 강보권에서 현재 움직이는 흐름입니다. 1289.6달러인데요. 자 업앤다운 보도록 하죠. 자 잠깐만요.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오늘은, 네, 금은 만장일치로 업을, 네, 들으셨어요. 자, 누구의 의견을 들어도 이제는 뭐, 고민되세요? 들고 나신 다음에 마스터님이 좀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고민이 아니고요. 네. 지금 골드 같은 경우는, 네. 1295 사이에서 1295와 1300 사이에서는 매도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어쩔 수 없이 업을 들긴 했는데요. 네. 이제 달러 인덱스 자체가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크게 안 나오면 또 달러 인덱스의 영향도 좀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근데 반면에 지금 다우와 나스닥이 하락 쪽으로 간다면 골드는 올라갈 이제 수밖에 더 없기 이상 때문에 달러 약세로 인한 상품 강세 시장은 아니다. 흐름은 그렇죠. 아니다. 라는 거죠. 예. 해서 골드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스러운 자리예요, 사실. 근데 추가적인 추세 따라가는 매수는 자제하라. 추경 매수는 네, 지금 그래서 골드는 매매하지 마시라. 이미 이 전부터 잡으신 보유하신 뭐 거래하신 분들이라면은 뭐 그렇죠. 보유를 하면서 상승 쪽으로 매수를 잡으셨다면은 그렇죠. 1260 라인 때.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만 이 라인에서의 매수 포지션 접근은 좀 지금은 좀 보수적인, 네, 그렇죠. 네. 이미 올라온 가격대이기 때문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송준식 해설위원님, 앞서서 저는 말했잖아요. 자꾸 네. 트레이더로서의 심리를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아주 좋은 예. 비유예요. 네. 과연 지금 S&P 500에 지금 지수가 조정을 어제 1.5% 정도 받았죠. 그리고 그게 대북 리스크, 그러니까 지역적인 리스크가 얼마나 반영이 됐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 대한민국 트레이더 투자자 하시는 분들만 북한이 미사일 쐈네, 그리고 지수가 내려가면은 밑에서 매수, 그리고 풋옵션 매도, 예, 그리고 콜옵션 매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 세계 트레이더들도 사실 김정은과 트럼프가 더 이상 사태가 더 악화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걸 알아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지수가 이렇게 조정을 보인 거는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 미국 경제 지표들이 그만큼 못 받쳐주고 있는 게 사실 한 50% 정도는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네. 그런데 금요일이잖아요. 네. 금요일 날 주말 사이에 또 사건 사고가 터지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저희 해외 선물의 시즌 2 시작할 때 기억나세요? 4월 달에? 4월 달에요? 예, 네, 그때 그럼요. ICBM 북한이 미사일 개발해서 성공을 했을 때였어요. 네, 그때도 북핵 리스크가 있었어요. 네. 그때 월요일 날 제가 기억하는 게 그때 싱가포르 갔다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싱가포르 예. 말씀하시니까 알 것 같아요. 네. 아침에 딱 도착하자마자 제가 그때 포지션이 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딱 보니까 골드, 심영국시 다 갭상승해서 시작을 했었어요. 예, 주말 사이 이슈 때문에. 이런 거를 트레이더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예, 있다.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1290선에서 밀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1300선을 이런 재료로 뚫을 건 아니고 한 1200한 오늘 97, 고점이 8선에서 지금 1298.1이네요. 예, 그냥 다시 고점을 향해서 매도예요. 가서 좀 끝나지 않을까, 예, 종가 마감하지 않을까 싶어서 예,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역시나 뭐 지수 관련해서 또 시장 관련해서 이 안전자산 금에 대해서는 또 분석을 해봐야 할 몫이긴 한데 정말 S&P 어제장 1% 넘게 정말 빠졌고 우리 시장도 역시나 양 시장 모두 1% 넘게 빠졌죠. 윤희래 캐스터 어떤
어떤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나요? 일단 외신에선 1300까지는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1300까지 보는데 사실 아직까지 골드가 좀 이렇게 강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정치적인 리스크나 뭐 대북 관련해서 리스크도 굉장히 크지만 이번에 inflationary pressure, especially in increasing wages, like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임금 물가 지수 그리고 통화 정책 관련해서도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뭐 가능성이 조금 축소되면서 아무래도 금 쪽으로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들이 좀 추가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당분간은 좀 골드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마스터님, 뭐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의견 있으신가요? 지금 네. 그래도 이게 뭔가 포인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는 네. 48.10에서 48.20 사이에 매수 대응하시고요. 손절 48불 이탈되면 손절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네, 그리고 지금 유로가 좋죠. 벌써 60틱 내려왔죠. 60틱이면은 상당한 상당하죠. 수준이죠. 네. 네네. 근데 유로 밑에서의 매수는 자제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올라오면 다시 두드리자. 네. 올라오면은 매도로. 네. 네네. 충분한 지금 갭을 두고 기다리시면 금방금방 올 것 같아요. 그래서 18400 이상에서는 무조건 두드리자. 전략 드리고 싶어요. 네. 네. 18400. 400. 네. 그러니까 1.18400달러에 올라온다면 거기서 네, 매도 매도. 접근. 알겠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또 말씀을 드리는 그런 가격대니까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이 가격대에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되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건 이 실매매이기 때문에 그럼요. 일단 드렸어요. 네, 이렇게 믿고 이슈도. 해보십시오. 네. 이슈도 점검을 하면서 그 안에서 또 가격대까지 또 이렇게 너무 다정하게 챙겨주시고, 네. 지난 방송 시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럼요. 제가 그때도 이제 유로를 매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 끝나자마자 네. 저희 기준가 정확하게 주고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서울에서 대구로 내려가는 길에 회원님들이 전화 오셨어요. 어떻게 그 길을 정확하게 주고 수익을 내느냐. 그래서 그날도 자랑질을 지금 하는 거고요. 자랑을 하셨으니까. 리뷰를 해주시는 그러니까 거죠? 오늘도 네. 좀 믿고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손절이 짧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48.01이 이탈되면 무조건 손절. 그래서 단기 접근은 충분히 가능한 자리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단기 1차 목표 48.80까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아래 저희가 자막으로 또 가격대이고 숫자다 보니까 또 못 들으신 분들, 또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시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막이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래 자막을 통해서 가격대 지금, 잘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마스터님과 저번에 지난 시간에 저희 둘이 진행을 했거든요. 네. 저희 포맵 하기 전에 둘이 라디오 진행처럼 아주 시간 가는지 몰랐어요. 그렇죠. 네, 너무 그렇죠. 재밌었어요. 네. 자, 오늘도. 체질인 것 같아요. 정말요? 방송 체질이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매매와 방송 모두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가고 있는, 네. 팔선 양심 마스터와 함께하고 있는데, 자, 이어서 그러면은 다음 이슈도 빠르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자, 역시나, 최근 이슈에 맞물려서 옌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장에도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죠. 자, 옌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옌, 오늘도 강보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옌과 골드 같은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죠, 최근에. 자, 오늘 장의 흐름도 함께 자, 업앤다운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잠깐만요. 네. 자, 고민할 시간, 마스터님의 고민할 시간을 함께 드려야 돼요. 네. 마스터님의 뷰가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준비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다 업이네요. 다 빨간. 모두 다 빨간불을 들었습니다. 네. 역시나 금과 뭐 같은 뷰인 거는 같아요. 네, 똑같아요. 네, 그렇죠. 맥락이 똑같아요. 내림각이요? 맥락이. 오랜만에 어려운 말을 썼네요.
제 발음이 역시 안 좋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저희 가족분들도 그래요. 네. 제 발음이 못 알아듣겠다고. 아주 영어식 발음이 있으니까. 아, 근데 또 우리 또 윤 아나운서가 있잖아요. 네네. 네, 두 분이서 한번 영어로 대화를 한번. 네, 저희 술 먹으면 영어로 해요. 네. 아, 저희가 술을 마시나요? 아, 저는 모르는 이야기를 두 분이 하셔서 네, 시청자분도 아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야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얘네 관련해서 빨리 네. 얘기를 나누는 게 낫겠네요. 네. 네. 옌 어떻게 상승세로 보시는지. 네. 지금 엔 같은 경우는요, 골드와 똑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지금 특별하게 사실 상단 부근에 오늘 또 윗자리에 긴 꼬리를 달고 십자봉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라서요. 월요일날 좀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녀석도 9200 직전 고점이요. 9228 여기가 이제 통과가 된다면 9300선까지 한번 가능해 보이고요. 네. 그리고 주봉상으로도 9300선은 한번 찍지 않을까. 네. 9,300선. 지금 9,100 거의 한 80선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중기적으로 보자면 네. 9,500까지도 가능해 보인다. 오, 9,500까지. 신고점을 다 네. 갱신할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이번 예. 흐름이 그래 보여요. 네. 일본 BOJ죠. BOJ 흐름은 또 역시나 이런 고점에 좀 동반하는 그런 의견인지 좀 궁금한데, 뭐, 다른 뉴스 나온 거 있나요? 게스터님? 아, 있나요? 네. 네네. 뭐, 옌 관련해서는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는 뭐, 마찬가지로 다 같이 외신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앞으로의 그 상승 흐름에 대한 방향성에 있어서는 오늘 조금 판단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US CPI 데이터가 발표가 되면은 이것에 따라서 뭐, 옌 같은 경우에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옌이나 뭐, 골드 이런 다른 안전자산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뭐, 9월 9일이라고도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이어질 것으로. 건국기념일. 네네, 그렇습니다. 네. 건국기념일이자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는.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도 좀 정리를 해서 들어봤고, 송주세 해설위원님. 저는 또 그저께죠. 수요일 날 말씀드렸었지만은 뭐 안전자산 3인방은 당분간 묶어서 다다음 주 잭슨홀 있기 전까지는 하나로 묶어서 갖고 가야 된다라고 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요. 일본 영해에 미사일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해요. 네, 뭐 그런 거, 뭐 일본 괌 뭐 이렇게 꼽는데 네. 그래도 N은 빠지지 않습니다. 예, 세계적인 뭐 긴축통화이기도 예, 하고, 네네. 예,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네네. 예, 이거 뭐 절대 그런 영향은 없다라는 다들 확신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예, 뭐 N은 골드와 함께 그냥 계속 같은 방향을 가지 않을까 예, 판단을 해봅니다. 골드와 옌은 한동안 지금 추세로는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해 갈 것이다. 이게 오늘도 이렇게 자꾸 눌리는 이유가 네. 올해 다 직전 고점 부근에 다 왔어요. 골드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엔도 그렇고 아까 마스터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9,200선 네. 엔 같은 경우도 딱 걸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좀 크게 돌파해줄 뭔가 시장의 모멘텀 트리거가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근데 트리거는 예. 어떤 것이 될까요? 저는 제가 네. 볼 땐 지역적인 이슈보다는 뭔가 이쪽 미국의 이제 자산 축소가 힘들어질 것이다라는데 좀 무게가 더 실리지 않을까. 네. 그러면서 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더 강하게 심화될 들어오지 것이다. 않을까. 예, 그렇게 저는 개인적인 뷰입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 네. 예상을 해봅니다. 네, 송주식 해설위원님의 뷰 상승세로, 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옌과 금, 최근의 흐름이 동반으로 이어가기 때문에 금과 같은 뷰로 그냥 저는 엔화에 대해서 베팅을 했습니다. 업으로요. 네. 어떠세요? 마스터님은 또 뭐 추가적인 의견 어차피 있으실까요? 올라가는 건 네. 주체 매수 세력의 힘이기 때문에요. 네. 이번에 왠지 뚫고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사실 어떤 뭐 국제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걸 제외하고더라도 모든 최종적인 주가의 흐름이든 이런 선물의 흐름이든 어차피 수급에 의해서 정해지는 그렇죠.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일봉상 어제 오늘을 보면
그냥 거래량만 보자면요. 지금 음봉이 돼 있단 말이죠. 이건 하나의 또 추익이 아닐까 싶고, 여기서 시세를 유동성에 의한 힘으로 한번 쳐올리지 않을까. 얘가 지금 조정이 나온다면 분봉상 사실은 조정이 나왔어야 될 구간이거든요. 근데 쉽게 꺾이질 않아요. 더군다나 지금 나스닥 마찬가지고 다우도 마찬가지고요. 별로 모양새가 좋은 모양새가 아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살짝 반등이 나오긴 하지만 이 반등보다는 반등 시 매도가 더 유리해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엔화와 골드는 힘들어도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뭐 송주시 해설위원님도 이제 뭐 눌렸지만 이 상승세가 유지되는 걸 보아한 좀 물량이 계속적으로 소화가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위쪽으로의 힘이. 그렇죠. 네, 일단 그런 의미에서도 여러 다각도에서 또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옌까지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또 이슈를 점검을 하느라 정말 채팅방이라든지 저희 문자 많이 오고 계시는데, 자, 저희 잠시 후 2부에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하나씩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채팅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실시간으로 저희 방송을 또 시청하시는 분들이 저희 방송 보시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야신님. 네, 야신님이라고 하네요. 화생 야신님. 반갑고요. 네, 반가운, 인사와 함께 지금, 오늘 차분하면서도 정말 조곤조곤한 설명이, 네, 귀에 쏙 들어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불금에도 이제 해선을. 이라고, 네, 저희 모두와 함께 지금 불금 해선으로 해외 선물을 네. 제가 노는 날이에요. 투자를 하시면서. 원래 노는 날이에요. 투자를 하시면서 노시잖아요. 투자는 안 해요. 금요일 날은 노셔야 돼요, 원래. 수고해드려야 되는데. 노셔야 되는데. 충전하는 날이다, 이거죠. 네. 근데요, 뭐, 네네. 괜찮아요. 어떤 원칙만 정해 놓으시면, 베팅해 놓고요, 노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죠. 잘리면 자르고, 네. 뭐 수익 나면 월요일날 해피한 또 새로운 한 주가 되기 때문에요. 마음을 네. 편하게 근데 먹으면 그 대신에 이제 라인을 잡으시면 돼요. 뭐 손절을 많이 잡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송 해설위원님 뭔가 오버하신 거 있으시죠? 예. 뭐 자세하게는 네. 모르겠는데요. 네네. 근데 전 이제 해성 같은 경우 주말을 넘기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네네. 네, 주로 왜냐하면 주말이 평탄치가 않아요. 불편해요. 아무리 제가 좀 낙천적이긴 해도 네. 그래서 주말은 되도록이면 오버를 안 하는 그런 전략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불금의 금요일 날에는 좀 쉬는 시간이라고 하셨는데 시청자님과 지금 소통을 하면서 휴식 시간이시잖아요. 지금 매매 안 네네. 하시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지금 즐거워요. 네, 그럼요. 그렇죠. 네, 지금, 네,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희 방송 좀 편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투자를 하시면서 좀, 정말 예민하게 좀, 네, 열심히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정말 자신만의 전략을 잘 구축을 하신다면은 어느 시장, 어느 때에도 잘 현명하게 대응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견도 경험상에서 또, 네,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자, 정말, 시간이 금방 갔어요. 화생야신 마스터님과 오면은, 네, 시간이 정말 잘 흐르죠? 왜 네.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시청자 자리를 여러분. 바꾸시자고 제가 얘기했죠. 자리를 왜 바꿔요? 우리 은혜님이 네. 이 매매를 하시고 아우, 제가 이 프로그램 하고 아닙니다. 저는 진행을 살아갑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네. 자, 이렇게 파생야신 마스터와 함께 4가지 이슈 함께 분석을 해드리면서 1부 정말 꽉꽉 채웠습니다. 지금도 샵 0082번으로 문자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채팅방도 많이 활용을 하셔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양방의 소통도 가능하니까요. 채팅방도 많이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생야신 마스터를 포함해서 9명의 마스터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신세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 9명의 마스터가 해외 선물 전략과 신호 보내드리는 그 부분도 꼭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세계를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는데요. 이 방송 중에 제공하는 이 정보에 대해서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